안녕하세요. 김풀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는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의 고배당 ETF 슈드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도 많이 투자하시지만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이제 리츠에 투자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ETF에 투자자들이 또 많이 투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Realty Income Corporation이고요. 티커가 O예요. 티커가 보통은 네 글자인데 얘는 그냥 하나 O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외우기 쉬운 티커를 가지고 있는 Realty Income은 지난달에 정말 많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한 ETF이기도 한데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배당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이유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이런 현금 흐름이 필요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증권회사에서 조사한 레포트를 보니까 이 리얼티 인컴은 희한하게 20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은퇴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젊은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리얼티 인컴 ETF는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그거를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미국 리츠 분위기 안 좋다며. 요즘 미국 상업용 부동산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영향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섹터별로 좀 달라요. 온도가.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빨간색 보이시는 다운타운 오피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사실 분위기가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워렌 버핏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가 얘기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좀 심각하고 실제 샌프란시스코, 뉴욕같이 이런 엄청난 큰 대도시에서도 사무실 공실률이 19%, 20%에 육박한다라는 신문 기사가 요즘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팬데믹 때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재택근무가 약간 좀 보편화돼 버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회복이 안 됐는데 지금 다른 주거용이라든지 소매 부동산은요, 다 회복됐어요. 이 팬데믹 때 이전으로 다 회복이 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리얼티 인컴의 ETF 섹션은 이 리테일입니다. 소매 상업이에요. 이것은 지금 상점에 이제 임대를 해주고 월세를 받고 하는 ETF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약간 부동산도 섹터별로 다르다는 거. 우리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리테일을 보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섹션을 좀 구분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미국에 가보셨거나 앞으로 미국에 가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요, 이 상점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저도 되게 짧게 미국에 좀 있었는데요. 세인스버리, 월마트, 스타벅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 소매점, 마트 이렇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정말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미국 전역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존재하는 상점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VS 파머시. 여기는 이제 약국인데요. 이건 우리나라 약국하고 규모가 달라요. 엄청 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치과. 그 다음에 홈디포. 홈디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문구 덕후라든지 셀프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면 나오질 못해요. 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매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인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려야 되는 이런 상점에 임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배당을 해주는 게 바로 리얼티 인컴 코퍼레이션 티커 O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 정말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을 둔 이 ETF의 특징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리얼티 인컴은요, 홈페이지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대문짝만에 이거부터 딱 나와요. 되게 자신 있어요. 그래서 스트롱 리턴이라고 아예 딱 찍어놨잖아요. 우리는 뭐 자신 있어. 내가 너한테 배당을 이만큼 줄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94년 이후부터 연평균 성장을 14.6% 했다? 와우, 대박. 근데 물론 토탈 리턴이니까 배당을 포함한 거죠. 자, 배당만 빼놓고 봐도 지금 4.4%씩 연복리로 계속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다 안 주다 주다 안 주다 하면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637개월, 얘네 월배당이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월배당을 지급했다. 엄청난 기록이죠. 자, 그리고 쿼터, 분기당으로도 103번 연속으로 우리는 배당을 빼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아주 엄청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ETF입니다.
지금 임차인 포트폴리오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어디에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가야 하는 이런 상점들에 골고루 분산 투자가 돼 있거든요. 달러스 제너럴이라든지 아니면 달러트리 이런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이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븐일레븐도 보실 수가 있고 CVC 파머시도 보실 수가 있고 월마트, 페덱스 말 그대로 미국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약국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생필품 당연히 사야죠. 마트 가야 되죠. 이렇게 다양한 소매 상점,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소매 상점에 지금 임차를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산되어 있는 인더스트리를 보면요. 그로서리 스토어, 그러니까 생필품을 파는 소매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비니언스 스토어, 지금 홈디포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드럭스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얘네가 이제 보통은 LA라든지 뉴욕이 아니라 가장 많이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게 텍사스하고 영국 이렇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미국에만 투자하는 거 아니고 얘네가 유럽에도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임차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분산 투자돼 있다는 것도 얘네 ETF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리테일 쪽에 지금 82% 정도가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앞으로도 얘네는 어떤 거에 집중할 거라고 돼 있냐면 헬스케어 쪽에 그 일반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뭐 치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약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임대를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레포트도 프레젠테이션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이 내용이 되게 예쁜 게 뭐냐면 기타 S&P 500에서 되게 많은 리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 리츠들은 이제 공실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체 얘네들이 임차하는 비율을 보면요. 평균이 94.5%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 노란색은 5거든요. 이 5 아까 리얼티 인컴인데요. 재임대하는 이게 지금 98% 공실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재임대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없이 굉장히 꾸준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얘네 규모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임차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수많은 임차인들을 이런 식으로 공실 없이 꾸준하게 계속 재임대를 해나간다는 거, 그것도 이 기간이 지금 20년 가까이,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게 리얼티 인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뒤에 AFFO가 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AFFO는요, Adjusted Fund From Operation이라고 해서 실제 리츠에서 배당을 할 수 있는 배당 가능한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보통 기업들은 이제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주는데 리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감가상각한 거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생긴 손실이나 이익을 더하고 빼주면서 FFO라는 현금 창출이 가능한 배당이 가능한 현금 창출 흐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얘네는 와 1996년부터 연평균 계속 5%씩 꾸준하게 배당을 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걸로 나오고 있죠. 또 좋은 게 뭐죠? 배당을 주는 기업의 이제 가장 이제 우려하는 점이 얘네 지금 이런 식으로 배당을 주면서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를 염려하실 텐데 얘네는요 자산 가치도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자신 있게 얘네들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표를 보시면 다른 S&P 500에 상장돼 있는 리츠랑 다우존스 지수, 그다음에 S&P 500이랑 아예 대놓고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마다 배당 수익률을 주는 걸 봐라. 95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쫙 봤을 때 연평균 성장 14.6%씩 우리는 성장했다를 굉장히 자신 있게 얘네가 지금 표로 내놨더라고요. 최근 발표한 레포트에. 물론 팬데믹 때 영향을 좀 받았어요. 2020년 때는요. 지금 뭐 전염병의 문제인데 뭐 상점을 가겠습니까? 뭐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 노란색이 S&P고 파란색이 지금 S&P에 있는 그 리츠거든요. 평균. 자, 그런데 비교해봐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리얼티 인컴은요. 굉장히 그래도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023년 들어와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봤어요. 뭐냐. 자, 지금 현재 리얼티 인컴의 가격은 61불인데요. 연초 대비 사실 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5년 동안의 장기 그래프를 보면 한때 80불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팬데믹 때 40불 가까이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움직이고 뭘 사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꾸준히 올랐다가 제가 왜 한국 리츠 할 때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리츠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모든 부동산들은 다 그렇듯이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사실 부채를 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하는데 그때 금리가 너무 높아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줄 배당 금액이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2022년도 확 금리가 올랐을 때 얘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지금 60불까지 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초 대비 또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S&P 500은요. 맞아요. 연초 대비 지금 18%, 20%까지 쫙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리얼티 인컴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왜 슈도도 좀 보여드렸고 기타 다른 걸 보여드렸지만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지금 AI와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이 상승을 잘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얼티 인컴 아까 보셨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업들이 어떤 빅테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정말 필요한 생필품과 관련된 그런 임차인들을 좀 두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테크놀로지가 이끄는 이 상승장을 따라가지는 못해서 현재 연초 대비 S&P 500 대비는 좀 낮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매출도 사실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고 있고요. 어닝, 수익도 나쁘지 않아요. 수익도 굉장히 나쁘지가 않아서 주가 자체는 S&P 500보다는 좀 더디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당 수익률이요. 괜찮아요. 배당 수익률이 5년 동안 평균 배당 수익률도 4%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이 4%대 배당 때문에 좀 말씀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야, 지금 금리 대비, 그죠?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 대비 4% 배당이 높은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25년, 6년 동안을요, 4%씩 꾸준히 배당을 해왔다는 건 금리가 0%일 때도 이 정도 나왔다는 거고요. 물가가 이 정도로 오르지 않았을 때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비교해보면 덜 매력적인 것 같지만 만약에 나중에 저금리 시대가 온다거나 인플레가 잡히고 난 다음에 이 배당 수익률이 지금처럼 계속 성장한다면 이거는 이제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셔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얘네가 우리는 어떻게 운용을 했고요. 얼마 정도 지금 현금을 창출했어요. 그래서 배당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쌓여 있습니다를 아주 예쁘게 보여주는데 근데 보여주는 지표가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랑 좀 다른데 이거를 뭐 다 설명드리는 건 의미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FFO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보통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당기순이익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배당을 줄 거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FFO를 봅니다. Fund from Operation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에서 이제 순이익을 딱 뺐는데 이 순이익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감가상각비 더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들어갔던 손실과 수익을 정산해서 진짜 배당 가능한 금액을 FFO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adjusted가 붙으면 AFFO라는 표현을 씁니다. A. 자, 그래서 실제 이 리얼티 인컴의 회계 장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떻게 했어요를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AFFO예요. 뭐냐면 주당 얼마 정도의 현금 배당이 가능한 금액이 이 정도 있습니다를 지금 보실 수 있는 게 0.98달러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실제 배당, 캐시 디비던드는 0.75 정도 했습니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누면 배당 성향이 나오겠죠. 한 80% 정도 배당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늘어났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AFFO가 지금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늘어나면서 당연히 실제 현금으로 배당할 수 있는 현금 배당 수익률도 늘어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률표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는 지금 3년, 5년 동안에 꾸준하게 매년 5.08% 실제 배당 가능한 현금 창출을 해왔어를 굉장히 이제 얘네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티 인컴이요. 이제 규모가 너무 커졌거든요. 이 55조가 넘어가는 규모의 이제 ETF다 보니까 얘네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M&A를 하거나 뭔가 좀 더 수익성이 좋은 부동산을 자꾸 편입을 시켜야 배당 성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윈 호텔,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 요번에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보니까 플랜티라고 하는
농업, 실내 농업 스타트업을 또 인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규모가 큰 사업들을 계속 M&A를 해가면서 리얼티 인컴의 배당 수익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이 리얼티 인컴은요, 아예 얘네 레포트에 뭘 박아놨냐면 더 먼슬리 디비던드 컴퍼니라고 아예 자신 있게 딱 이렇게 명시해놨어요. 우리는 매월 지급을 하는 회사다라는 거를 아예 그냥 그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 O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994년도부터 이제 사실 만들어서 배당을 했지만 상장은 2011년도 했고 월 지급, 먼슬리입니다. 계속 월 지급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시총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긴 기간 끊임없이 배당 성장을 하면서 배당을 해줬다는 게 이 리얼티 인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다. 이제 기대하는 만큼 계속 나온다. 연속 637개월. 자, 그 다음에 월 단위로 연배당 4.4%씩 성장하면서 배당을 했다. 자, 그리고 이는 포트폴리오가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이렇게 잘 분배가 돼 있다라는 것도 매력적인 것 같은데 수익성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넷 리스라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솔직히 이제 임차인이 월세만 내면 보통은 임대를 해준 사람이 재산세 내고 보험료 다 내잖아요. 그죠? 자, 근데 넷 리스 방식은 뭐냐면 임차인이 다 내는 거예요. 보험료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별걸 다 내요. 운영 보수, 수수료, 유지 이것까지 다 냅니다. 사실 굉장히 수익성을 높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리얼티 인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될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리츠 수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좋지 않은 주변 환경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 가지고 있는 분이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죠. 뭐 배당이 나와봤자 4%인데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연초 대비 AI 막 치고 올라가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다는 게 좀 보유하신 분들이 좀 재미없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량한 임차인을 가지고 있는 건 매력적인데요. 얘네 이제 월세 계약을 할 때 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월세를 올린다라고 하는 뭐 인플레이션 상승 반영 속도가 다른 리츠보다는 좀 부진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리얼티 인컴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한계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부동산 리츠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이기도 하고 또 젊은 투자자들도 좋아하고 또 워낙에 많은 분들이 리얼티 인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여기서 꾸준한 배당 수익 기대하는 거 너무 좋은데 관건은 싸게 사는 거, 그죠? 일단 싸게 사야 배당이 나와도 제가 배당 수익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리얼티 인컴에 대한 설명을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